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오늘도 양극재 이야기입니다. 양극재 증가한다. 기업들이 증가하는데 종류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의 대항마가 인산철인가 아닌가 많은 제가 영상들을 올렸죠. 자, 이 적용되는 전기차가 다르다라는 거, 용도가 다르다. 그리고 인산철의 수명도 생각보다 사용 수명, 적용되는 어떤 형태들이 가령 전기차에서는 조금 퇴출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관점은 주행거리가 엄청 긴 밀도가 높은 양극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보면 LG가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미드 니켈이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보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인산철에 대한 증가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그 조성을 떠나서, 케미칼 종류를 떠나서 자동차로 보면 프리미엄급 20%. 자, 30년이니까 좀 긴 시간이지만 한 두세 번의 모델이면 가죠. 자, 다음 모델이 지금 보면 인산철, 하이니켈 이렇게 쓰이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비율을 유지할 건가? 그런데 보면 밑으로 볼륨, 이게 이제 미들 볼륨의 66%를 높일 거다. 저가 15%? 이게 미들을 누가 차지할 거냐?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하이니켈을 써야 되겠죠. 자, 밑으로 66%, 저가 부분은 그냥 인산철 위에 보면 최근 망간계 인산철이 나왔죠. 자, 66%의 볼륨으로 보면 하이니켈을 추가로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니켈의 점유가 증가는 하겠지만 점유적으로 보면 커지기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산철 이야기를 하죠. 61%입니다. 여기에 ESS 용도까지 더하면 상당한 포지션이죠. 근데 국내 업체들, 한국 업체들은 인산철에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기가 어렵다. 특히 양극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해서 지금 생산하면 될까요? 중국 업체들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으로는 이윤 내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인산철 양극재를 생산한다. 특별한 용도 외에 미국에서 무슨 보조금을 많이 주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셀 업체 입장에서도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에서 나오는 인산철 양극재를 사용해서 셀을 만들면 될 것 같고, 셀이 중국의 법인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인산철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LFP 61%를 대응하기 위한 그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LG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가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능성이 있고 인정도 받기 시작해죠, 이제. 자, 그 다음이 LG죠. LG 엔솔. LG 엔솔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하이단 밸류 체인들의 움직임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로는 하이니켈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중저가 대응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지금 보면 볼륨이 엄청 커지죠. 미드 부분이, 미드 니켈이라기보다. 자, 여기 보면 이 LG 엔솔 팀장 이야기입니다. 12일. 프리미엄 중심인 한국 셀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엄 중심에서
저가 인산철이 우리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중에 대한 볼륨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이니켈. 계속 하이니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이니켈의 상단 기술 단계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유지 정도. 가격만 다운시키면 되겠다. 리튬 가격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니켈 가격도 다운시키려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니켈 부분도, 프리미엄 부분도. 자, 중저가 대책, 미드 니켈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망간니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은 미드 니켈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투데이의 내용, 같은 내용인데, 자, 최승돈 전지개발센터장 전무의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면 지금까지 전기차의 중요한 부분은 주행거리와 급속 충전이었다.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 에너지 밀도죠. 하이 니켈로 이걸 구현했죠. 그 다음에 용량 부분에 실리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데, 현재로는 이게 더 하는 것은, 기술을 더 높이는 것은 현재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의 중요한 부분은 대중화라는 게, 전기차 대중화. 그래서 가격, 안전성. 그래서 나온 게 미드 니켈, 고전압이 붙었죠. 이게 망간을 뭔가를 한 겁니다. 그 기술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안 나와요. 그 다음 저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4680입니다. 4680도 지금 임박했죠. 4680 폼팩터로 이거는 하이 니켈이 들어가죠. 근데 폼팩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인산철, 중국에서는 인산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BYD 같은 건 인산철 4680 셀을 만들었거든요. 미드 니켈을 써도 되죠. 폼팩터 부분이고. 자, 가격이 낮고 에너지 밀도도 향상됐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망간을 통해서. 자, 이게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단결정 기술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 양극재 업체들 발표 컨콜에서도 보면 단결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단결정의 요구사항이 많고 우리는 하이니켈 단결정도 했다라는 건데, 하이니켈도 기본적으로 단결정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미드니켈에 망간 추가한 부분이 단결정 기술이 요구됐던 겁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제조 기술이 완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의 양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결정 기술이. 자, 이 미드니켈 기술은 자, 유미코아, 바스프,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양극재 이야기해서 얘들이 잘 하는 겁니다. 원래 개발이 돼 있고, 그래서 최근 유미코아도 약간 전략적인 부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부분은 일단 쳐졌다 라고 보고, 전고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자기들 잘하는 미드니켈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뭐 미디엄 니켈이라고도 하고요, 미들 니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추가로 좀 보면 HLM, 그 다음에 DRX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향후 개발될 겁니다. 코스트 관련돼서. 자, 망간니치. HLM은 망간니치입니다. 어쨌든 망간을 더 넣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X는 리튬 리치 무질섬 암염으로 만드는 양극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는 왜 미드니켈을 하는가? 여기 내용에도 보면, 자, 에코프로 BM 보면 니켈 90%죠. NCM, NCA 90%. 자, 여기 이 에코프로가 가장 하이 니켈 기술로 프리미엄 대접을 받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보면 미드니켈 45%, 원래 좀 높죠.
하이니켈을 개발을 조금 늦게 생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미드니켈 기술로 LG가 많은 재미를 봤었습니다. 20년에도 보면 NCM71이라는 게 나오죠. 최근에는 811 하지만 LG의 주력이 712였습니다. 80% 대비 70%니까 사실 미드니켈로 가면 6대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622, 613, 632 이런 거. 원래 미드니켈 7을 하이로 봐야 되는지 미들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이겠죠, 일종의. 보통 811을 하이로 보는데 NCM 712로 많은 배터리를 생산했고 양극재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드니켈 기술을 좀 더 개발하면 가격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들었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망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도 이제 바스프 자료지만 여기 뭐 811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 뭐 9반반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갑자기 여기 보면 217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개발이 어려운 단계죠. 망간계가. 용량도 이게 높습니다. 자, 이거 에너지 덴서티. 보통 보면 811 한 700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1000까지 가려고 하는 단계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 보면 LMR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드 리튬 망간 리치 머테리얼입니다. 망간 리치. 그게 요 정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죠. 근데 미들은 이거는 아니고 요 기술과 좀 유사하지만 이 정도로 구현하는 거죠. 니켈계에서 망간으로 구현하는 거죠. 자,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NCM 811, 622 이 용량이 이 정도인데 이 위에 단계에 보면 망간 니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망간 니치가 나오죠. 217. 자, 소위 말하는 망간 니치라는 거는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중간에 미드니켈 망간 계열. 여기는 망간이라는 말을 아예 안 쓰죠. 미드니켈 고전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자, 이 정도의 뭔가를 현재 개발 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망간이 얼마나 싸냐라고 보면 톤당 달러.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면 니켈과 코발트 양을 줄일 수 있고 리튬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현 시세 단가가 망간 대비 니켈이 15배, 코발트는 27배입니다. 그러니까 니켈의 한 6.5%, 코발트의 한 5.3%, 그러니까 한 5%의 원가를 가지고 니켈 코발트 쓰는 원가의 5% 정도의 망간을 쓰면 망간을 넣으면 넣을수록 엄청난 이익이죠. 그죠? 망간으로만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술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자, 이 자료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현대차증권 자료입니다. 그 자료의 리포트에 보면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조금 오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면 여기 532라고 돼 있고 622 똑같이 돼 있는데 가격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요거 망간 부분, 여기죠. 망간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20%, 30%, 40%. 10%, 20%, 30%. 요 8일부터는 이제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미들 니켈이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514, 613 요런 겁니다. 그 망간의 퍼센티지가 40%, 원래 30%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40%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 6둘둘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망간 20%인데 30%. 이렇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정확한 레시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압을 4.4V로 가정했다. 원래 여기 보면 삼원계 NCM81195 보면 3.7V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망간계 고전압을 넣으면 4.4V로 올렸는데 실제 이 정도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613과 613 여기죠. 811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613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졌어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전압을 구현하는 뭔가, 그게 망간밖에 없거든요. 망간인지 뭔가를 넣어서, 뭔가를 해서 전압을 높이면, 지금 보면 에너지 밀도가 811보다 더 높아지고, 또 앞부분에 보면 추가로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조금 잘못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전압이 4.4까지 가기엔 좀 어렵다. 613이 811보다 더 낫다고 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미드 니켈인지 하이 니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논문에 몇 가지를 제가 쭉 보니까 최신 논문들 보면 여기 NCM 613이라는 게 있죠. 뭐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도 저도 여기에 인산 리튬을 추가로 하는 이게 넣는 방식을 통해서 0.3%를 넣는다는 겁니다. 양은 그래 크진 않죠. 이걸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180에서 196까지 가능하고 여기 전압 보면 4.5V까지 올렸다라는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180이죠. 여기 811이 돼야지 200대가 되는데 전압을 일단 조금 높이고 이게 190 가까이 돼버리면 이게 거의 800이 넘어갑니다. 거의 9반반 밑에 단계까지 올라가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말이 버벅대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떻든 이제 미드 니켈 관련돼서 LG가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들이 쌓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양산 시도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삼성도 요런 종류가 사실은 있습니다. SKO는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거를 이제 보통 보면 망간계 양극재라는 말을 쓰는데 뭐 망간 리치, 하이 망간. 근데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망간계도 진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단계. 그리고 그 부분까지 가기 전 단계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하이 니켈은 수산화 리튬을 쓰고 인산철 나머지 부분 이 니켈 함량이 높으면 그게 온도 때문에 반응 온도 때문에 수산화 리튬을 씁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극재는 결국 전기를 가해서 열을 하는 겁니다. 이 열 올리는 것도 뭐 나무를 석탄을 떼는 게 아니고요. 전기로를 사용하거든요. 전기 요금이 엄청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탄산 리튬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보다 싸고 충분히 양이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한국에서 수산화 리튬은 지금 전량 수입하고 뭐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등의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한국에서의 수산화 리튬은. 자, 탄산 리튬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리튬 가격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켈도 줄여드니 니켈 가격도 안정화되고 리튬 가격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LG가 미드 니켈 사용량을 늘린다고 하면 테슬라도 늘린다고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인산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